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도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의 10번째 확진 환자가 거쳐간 병원에서 진료를 했던 의사 한 분과 확진 환자인 아버지를 병문안했던 유치원 직원이 자가격리자로 지정돼서 14일간 관리를 해왔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아무런 증상 없이 잠복 기간이 종료됐고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판명됨에 따라 자가격리를 해제했습니다. 지난 7일 정부가 확진 환자 발생 병원을 공개한 이후에 해당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람과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고 스스로 신고한 시민까지 현재 저희 시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분들은 모두 29분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자가 격리자 16명이고 능동 감시자가 13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데 매일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서 1대1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해당 병원을 단순히 방문한 능동 감시자에 대해서도 전담 공무원이 매일 두 차례씩 전화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3일에 행정부시장을 본부장으로 지정을 해서 대책본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반 35명의 공무원과 전문의가 참여하는 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관내 병의원에 마스크 920개, 체온계 20개 등 개인 보호 장비를 배부했고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손소독제 2,000개를 비치했습니다. 그리고 홍보 전단과 포스터를 주요 시설에 배포해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 3,500만 원을 활용해서 개인보호 장비와 소독제를 추가로 배부한 한편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한 곳을 방문해서 메르스 위생수칙을 적극 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지난 9일 인근 공주시 현대병원과 대전 을지대학병원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의심 환자에 대한 신고와 보고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자가격리자와 능동감시자에 대해 1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긴급 생계 지원과 생필품 지원에 착수하겠습니다. 우리 시 안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하는 사태에 대비해서 격리 병상을 확보하고 환자 이송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속한 초동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천안 단국대 병원과 협조 체계를 잘 구축해 놓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정부 관계 당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메르스 차단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충북발 뉴스로 서울 세종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저희 시 입장이 잘못 알려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부르고 있죠. 이것을 충청북도의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동시 착수를 제안했는데 충북도에서 이를 거절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 시의 확고한 입장은 이미 정부 계획으로 확정돼 있고 정부 계획에 이미 반영돼 있고 또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완료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신속하게 착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저희 시의 방침이고 그리고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를 두 개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아마 정부를 설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 계획대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에 협조를 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을
이 요청은 서울, 경기도, 충남, 충북 네 곳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찾아가서 실무적으로 협조 요청을 쭉 했었고 이 중에서도 특히 이제 경기도 같은 데서는 저희 못지않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도 그 관계부서에 기회 있는 대로 찾아가서 또 계속 건의도 하고 설득도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부 고속도로 확장에 대해서는 이제 충북도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우리 그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교통망 체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꼭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말씀 마치고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대경제 김지훈 기자입니다. 그 시청사 주차 문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뭐 새청사 주차장이 총 47면이라고 하셨는데요. 470면이요? 예. 뭐 지하는 직원 전용이고 지상은 민원인이나 청사 방문하는 분들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한 9시 20분쯤에 시청사에 왔는데 차를 곳 없어서 교정 쪽에 차를 내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이 주차 문제가 이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임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뭐 또 경찰서 예정 부지에 뭐 임시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그 뭐 또 계획을 잡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임시 주차장은 광역복지센터 보면 같이 좀 보여줄 수 있겠는데 거의 440면을 이미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440면 임시 주차장은 아직 충분히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설명드리고 그래서 이제 많은 주민들이 임시 주차장 위치라든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생각이고요. 당분간은 뭐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게 부족하다고 하면은 앞으로 경찰청과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추가로 300면을 좀 확보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우선이 지금 440면 이 공간이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그 이제 이용 상황 봐가지고 경찰서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원준 기자님. 저는 저기 통합민원실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동차 등록제나 뭐 재승용 발표 단순민원 처리는 구청사에서 이제 하시는 걸로 지금 발표를 하는데요. 지적 업무나 부동산 관련된 지적 업무나 실거래가 신고 뭐 이런 거 취득 등록 접수가 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예전에는 왜 부동산 땅을 구입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이제 당초 시에서 바로 이제 취득세나 이런 거 신고를 좀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거에도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런 거는 이쪽 통합민원실로 와야 됩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구청사 쪽에는 우리 세정과하고 토지정보과가 다 이쪽 세청사로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은 이제 직접 서비스를 받으려면은 와야 되고요. 이제 단순 민원 접수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일, 당장 서류를 떼거나 그러지 않을 일들은 조천 청사에 설치된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갖다가 이제 해당 부서에 전달해주고 나중에 뭐 돌려받는 뭐 그런 정도 역할은 가능한데 이 토지 정보과라든지 세정과라든지 이런 곳을 두 개 사무실로 나눠서 쓸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그런 업무를 보려면은 이 세청사로 와야 되는 거죠. 네, 또 추가 말씀 주시면 네. 아까 이제 잠깐 설명하셨는데 이제 여권 업무는 이제 그 세청사고 자동차 등록 대표적으로 조치원 청사하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저희가 기사를 쓸 때 시민들한테 이제 앞으로 그 민원 업무는 여권 업무는 무조건 세청사에서만 가능하다. 네. 조치원 청사에서는
자동차 자동차 등록은 가능하다. 등록은 조천청사에서만 그러니까 가능하다. 그런 것에 좀 더 구체적인 뭐 다른 업무도 또 그런 것들이 있는가? 여기에서만 가능한 것, 저기에서만 가능한 것들이 좀 있는지. 그 자동차 등록 업무 외에 자동차 등록 업무하고 뭐 농업 관련 업무 외에는 모두 이쪽으로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한 이제 민원 서류 전달해 달라는 정도는 가능한데, 그리고 이제 뭐 무슨 주민등록 등본되고 뭐 그런 것 정도는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시청이 옮겨온 겁니다. 시청이 옮겨왔기 때문에 시청 직원들이 여기서 일을 하는 거고, 여기서 일하면은 여기서 일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맞는데, 이제 자동차 등록 업무는 통째로 지금 조천청사에서 하게 되는 거니까, 자동차 등록 업무는 이쪽에 사시는 분들도 조천에 가서 일을 보셔야 되고요. 일을 그렇게 나눠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거를 하는 거죠. 예. 그 민원인 주차 요금안은 어떤 식으로 부과하고, 그리고 네. 지금 당장 여기 주변에 이제 식당이 없어서 구내식당을 어제 시청에서 운영할 텐데 예. 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결국 대중교통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원래 시에서 일기에서 그 여기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가지고 각종 생활 정보를 어플 서비스를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조금 그 부분이 조금 침체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혹시 계획이 있는지 지금 좀 주차요금 그 주차요금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이제 우리 이제 청사를 찾는 분들이 이제 통합민원실에서 민원 처리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찾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각종 회의나 이런데 참석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의 업무를 돕기 위해서 오신 회의 참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주차를 받아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확인 도장을 찍는다든지 해서 그런 분들은 주차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할 것이고요. 이제 단순 민원 처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대체로 민원 처리하는데 필요한 시간, 예를 들어서 한 30분 정도를 무료로 하고, 그보다 초과되면은 뭐 10분 단위로 250원 갑니다. 그런 식으로 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구내식당은 원칙적으로 우리 청사 직원들 쓰는 식당이니까 원칙적으로 구내식당은 일반 시민들 상대로 영업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아마 주변 상가에서나 이런 데서도 민원이 많을 거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 직원들과 우리 한 50명 정도 이게 용역업체 직원들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이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세 번째 뭐였죠? 그 스마트폰 어플 그거는 앞으로 그 점차 좀 개선을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진행형이라서 아직 완벽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할 분 계십니까? 예, 전 최승용입니다. 짧은 거 두 개하고요. 조금 약간 질문 하나만. 네, 최종문 문제 3분석을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아직까지 안 되는 이유하고, 예. 그리고 국가임상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쯤 협의가 되는지, 그리고 몇 명 정도가 지금 기준인건비가 몇 명 정도가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지 그거 하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청사가 지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신축도 저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원이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 절반만 지금 나눠져서 이렇게 하는 거는 업무에서 못 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인근의 송관이 뭐 부지 거기에 이제 확보를 해서 지금 27억 원인가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주차장 부지를 만든 다음에 나중에 불가피할 경우에 별관을 증축한 지하 1층, 지하 1층 그런 계약안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셨길래 말씀드린 건데, 지금 이제 그 충북에서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지금 중앙지나 지금 밑에 해가지고 지금 시청에서 찾아가서 이런 걸 제안하니까 걔들이 이제 뭐 이렇게 불편하다 이런 거를 세무실에 먼저 제안했다, 거짓말 아닌 거짓말로 해서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요. 왜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한 번도 이시종 지사를 겨냥해서 지금 그 국토부나 기재부에서는 민자 유치로 돌려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뭐 이제 뭐 시간 끌 여유가 없고 민자 유치로 해서 진행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시장님께서는 액션을 좀 안 취하시는지, 좀
강하게 뭐 성명서도 내시던지 뭐 강하게 어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 왜 안 하시는지 좀. 첫째 그 책임 의뢰서 처리할 사무는 이달 중이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쭉 작업을 해왔고요. 그래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제 와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어느 정도 이달 중에 그 사무 어떤 사무를 책임 의뢰에 맡길 것인지 하는 게 정리가 되면은 곧바로 우리 환경자치구와 협조를 해서 필요한 사무도 배분하고 필요한 인력도 추가로 확보를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증축은 뭐 당장 고려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이 건물 우선 좀 처음부터 좀 너무 건물이 여유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데 이 건물 당분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좀 잘 활용하고요. 그러니까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이 건물 사용하면서 찾아가도록 하면은 당분간은 뭐 몇 년 정도는 충분히 이 건물로 충분할 것 같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왜 강하게 대응 안 하느냐? 예를 들어 충북도지사가 뭐 성명을 냈다든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다든지 그러면은 저도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근데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언론 플레이한 정도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언론인들 계신 자리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저희 입장은 서울 세종강 고속도로가 건설돼야 된다는 입장이고 동시에 중부 고속도로 확장이 동시 추진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양쪽 다 타당성이 안 나오게 됩니다. 두 개 다 추진하는 것은 두 개 다 못하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지금 정부 내에서는 이 서울 세종강 고속도로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할 것이냐 민자유치 사업을 할 것이냐에 관한 결론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정부 관계자들과의 면담 통해서 유축한데 그것은 확실한 얘기는 아닌데 민자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해서 어찌됐든 좀 빠른 시일 내에 착수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최근에도 정부 관계자 만나서 말씀도 드리고 적극 설득도 좀 하고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진행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론이 나기 전에는 결론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저희가 일하는 옳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서울세종 연결지에서 하나만. 예. 황희연 교수가 그 충북하고 세종에 절충안을 얼마 전에 냈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게 뭐 사실적으로 검토된 부분이 있으신지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들어봐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지금 그 입장은 분명하게 밝히셨는데 전망으로 봤을 때 어쨌든 계속 지금 6년째 표류하고 있고 올해를 넘기면 이제 7년째가 되는 건데 올해 안에 이것이 어떤 식으로는 결론이 내려진다라고 정부가 어떤 확실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내년에도 또 표류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입장을 밝힌 바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정부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정부는 확실한 입장을 밝힌 바는 없습니다. 강덕 기자. 메르스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2-1이 이제 이번 달에 분양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모델하우스의 2-1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전국적으로 인기 많으니까 수도권부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일 것 같은데 행구청은 제가 알아보니까 뭐 아직까지 대책이 나온 건 없는데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그냥 뭐 마스크 같은 거를 나눠주겠다든지 그 정도 수준인데 저는 그 정도로 될까라는 좀 의심도 들고 뭐 수도권만 사람들이 몇만 명이 몰리는데 따로 시에서는 어떻게 뭐 대책이나 그런 걸 따를 수가 없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별도로 이제 대책을 강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메르스에 대한 그 이제 정부 전체적인 그 시각 입장은 건강한 사람들 특히 뭐 젊은 층에 있는 분들은 실은 활동을 특별히 제한한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진 환자나 또 자가 격리자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관리해서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일상적인 활동을 편하게 하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 오시는 분들이 아마 건강상 크게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오시리라고 생각지 않고요. 그런 활동까지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면은 이 경제 활동이 너무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활동들은 활동대로 하는 게 좋겠고, 다만 저희가 이제 메르스에 좀 취약한 계층들, 그러니까 연세 아주 많으신 분들, 그리고 유아들 이런 계층들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활동 많이 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런 그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일반의 정상인들 활동하는 것 자체는 특별히 이렇게 막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가 따로 별도로 그렇게 뭐 규제를 하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정부 입장이 그렇고 저희는 이제 정부 뭐 저는 이런 문제는 저도 이제 보건, 역학 이런 쪽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보건복지부에 질병관리본부가 있고 거기서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각 시도의 시달하면은 그 지침을 우리가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주시니까 예. 저기 아까 말씀하신 그 증축이요. 예, 그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부지에 증축할 수 있는 여진이 되는 건가요? 근데 그거는 뭐 아직 생각할 좀 아직은 그 결정이나 그것 가지고 고민하기에는 좀 빠른 시기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은 우리 이런 건물이면은 저는 이 건물을 지어준 국가에 고맙게 생각하고 좀 잘 활용하는 것이 좀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그 제2정부 같은 경우는 충북도하고 이제는 앞으로 좀 대화나 협의는 좀 계속 해나가시는 건가요? 뭐 당연하죠. 제가 이시영 지사 만날 일이 자주 있고요. 만날 때마다 합니다. 만날 때마다. 그래서 이시영 지사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제가 공식 발언 통해서 서울세종과 고속도로 빨리 해야 된다 주장하고 뭐 계속 합니다. 그건 그것대로 하는 거고, 그 대신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시정 지사가 최근에 무슨 언론에 보도자를 내거나 뭐 브리핑을 하거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쪽 공식 창구, 공식적인 입장을 도당국에서 따로 내지 않는데 우리가 충북도 뭐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언론 보도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저도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저희 입장이 어떻습니다 하는 얘기를 분명하게 해드리는 정도로 그 정도 선으로 대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질문을 좀 주시고요. 예. 유치원 교사가 자가격리 중이잖아요. 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92번 확진자 저희가 나왔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그 보건소에서 이제 하루 2번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상태를 확인하고 했는데도 이분이 무단 이탈을 해가지고 혼자리 택시를 타고 현대병원으로 가가지고 문제가 된 거거든요. 세윤 씨 같은 경우는 유치원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걸 모니터링 말고 만약에 병원에 갈 때 증상 증세가 있을 때 그분은 자가격리가 잘 됐고 그 음성 판정이 확실히 나서 많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처음에 병문안 갔다 와서 혹시 모른다 싶어서 이제 확인했던 것이고요. 그분은 지금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판명이 돼서 다른 분들도 지금 전부 하루에 2차례씩 체크를 하고 또 필요하면 이제 역학조사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29명인데 21명 모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 2번 모니터링 전화 추가하더라도 이번 같은 경우 지금 확진자는 이제
무단히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상 증세가 있을 때 뭐 보건소에 연락해가지고 보호차를 이용하라든지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조치들은 다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자가격리가 됐든 운동 감시자가 됐든 이런 분들이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타령이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뭐 그렇다고 해서 강제 수용할 수도 없고요. 그거는 이제 협조를 요청을 하는 건데 대체로 이런 협조를 지금 이제 29분 우리 대상자들은 협조를 아주 잘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계속 협조 잘해주실 거예요. 네. 그 경리병사는 천안단대병원에서 네. 입구를 예, 그렇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환자 발생했을 때 손도 예. 이렇게 미리 사전에 협조 체계를 구축을 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협조해 주는 예. 그 오늘 주차장 문제 관련돼가지고 부족하면 임시주차장을 지금 확보하는 방안을 내고 계시는데 궁극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시설이 들어오면